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광주 강연의 첫 발언이 2017년 1월 18일 조선대학교 해오름 대강당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영 학생의 사회로 학생들과의 토론에 앞서 김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반기문 총장의 소개와 함께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 반기문 총장의 광주 강연회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이제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에 대한 환영의 말씀과 양력을 우리 조선대학교 아버지이신 강동완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조선대학교에서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 모시는 이유는 저희 조선대학교가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과 함께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국제 학생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초대하게 됐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그동안에 지난 See You Again 72,000 비전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구촌 시민대학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촌 시민대학을 우리나라의 위대한 미디어 아트인 백남준, 그리고 스마트폰을 창안하신 스티브 잡스 이름을 따가지고 백남준 스티브 잡스 지구촌 시민대학을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오늘 이렇게 반기문 총장님과 학생들 초대해서 토크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하시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안 들으셔도 잘 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제 기억에는 1963년도에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영어 에세이 대회에서 수상을 해가지고 미국을 방문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토론을 참여했던 그런 제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선대학교가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귀한 손님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선대학교에서는 그레이트 조선 휴먼 유니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지 약자든지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든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 조선대학교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좋은 토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그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님의 이제 강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이사장님과 강동완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선대학교 학생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일부러 참석해 주신 학부형님과 또 선배, 동문, 또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돌아온 지가 오늘이 꼭 6일째입니다. 6일째이고 이렇게 많은 우리 미래의 지도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 한국의 명문 밀립대학교 명문인 조선대학교에서 이런 강연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처음입니다. 제가 퇴임한 이후에는 처음이고 여러분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요즘은 방학이라 이 교수님 또 학생들 모두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아침 일찍부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저로서는 아주 무한한 영광이고 기쁨이고
특히 젊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의 앞날을 같이 논의해보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디오에서 잠깐 본 거는 그야말로 아주 단편 중에 단편이고,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어렵지만 또 쉬울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연설을 많이 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어느 분이 반기문이라고 하셨는데 맞았습니다. 제가 1년에 아마 600 몇십 번은 했습니다. 크고 작고 오늘같이 이게 아주 큰 연설입니다. 1시간 이상 연설하고 대담하고, 작은 연설도 있죠. 만찬에 가서 연설하든지 어떤 기념식에 가서 한 4, 5분씩 10분씩 연설하는, 또 이 준비된 텍스트를 보고 읽는 연설, 아니면 그냥 하는 연설, 한 부지기수로 하루에 제일 많이 연설한 걸 하루에 13번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어떤 지도자들보다 연설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 연설을 제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연설을 하고 또 저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그 청소년들이 그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사회에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가정도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의 Great Joseon Human University 이거를 보고서 이것이 어쩌면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Humanity, 이것이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 안전도 도모하고 개발도 도모하고 인권도 도모하는데, 이것을 통틀어 얘기하면은 인간의 존엄, 인간성,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그러면 세상이 다 편안하고 번영스럽고 평화롭고 남녀노소 인종의 구분 없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조선대학이 이미 1946년부터 그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이런 그 밀립대학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 이런 면에서 제가 조선대학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의 그 첫 그 연설을 조선대학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왔습니다. 여기 우리 마침 강현옥 이사장님은 제가 국무총리실에서도 같이 모시고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내각 늘 존경하고 제 대학 선배시기도 하고 아주 그 지표로서 이렇게 모시는 분인데, 여기 이사장으로 7년째 계신다 그러니까 역시 이 대학이 발전하는 그 이유를 알겠다. 또 이렇게 우리 강동원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주 의욕적으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이 대학을 한국의 명문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명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티븐 잡스, 백남준 이런 선생님들의 아주 세계적인 이런 분들의 또 이 정신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국제사회에 같이 호흡을 맞추는 그 대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대화를 하면서 제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상당히 뜻깊고 경건한
이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5.18 민주묘역에 가서 1980년 군부 압제에 의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이 생을 빼앗긴, 박탈당한 이런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그들의 뜻을 기리자. 이 호남과 특히 광주는 대한민국의 현대의 민주주의의 아주 상징이고 발상지입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되고 48년 독립되면서 민주주의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사실은 불완전한 민주주의고 드디어 여기서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민주주의의 싹이 정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세계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민주대국이고 정제대국이고 인권을 지키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것이 이런 희생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러한 그 자유, 민주주의, 번영, 평화 절대 당연시하면 안 된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 편안하게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6살 때 6.25가 나고 그래서 땅바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를 했죠. 교실이 없고 다 깨지고. 그래서 제가 유엔을 떠나면서 I was a child of the United Nations. 내가 유엔의 아이였다. 유엔, 유네스코나 유니세프가 우리한테 교과서나 우유나 이런 학용품을 안 대줬으면 저들이 공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방방곡곡에 피난민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보면서 절대 실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 만날 때에 유엔이 나를 와서 도와줬듯이 이제 유엔이 당신들하고 함께 할 것이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제가 격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주 각고의 노력, 여러분 선배들, 36년 전에 희생하신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G20 정상회의, OECD, 세계 소위 부자 클럽이라는 부자 나라 클럽이라는 데 들어가서 우리의 입장 또 세계의 발전을 같이 토의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랑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당연시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만나고자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많은 나라 지도자들에게 제발 국민들의 영혼이 뭔지, 국민들의 어려움이 뭔지,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뭔지 좀 경청해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경청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만 무시한 게 아니라 제 말 무시하는 건 괜찮습니다. 국민들의 말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제가 어떤 나라는 왜 이런 나라는 성공했을까? 왜 이런 나라는 실패했을까? 이런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주 최빈곤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1960년대 우리나라 GDP가 1인당 소득이 60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프리카의 케냐, 가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G7 정상회의에서 많은 나라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불평을 하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나라 케냐에 그때 우리 아버지
가 케냐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가 60년대 초인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한국의 국민 소득이 케냐보다 못했다. 지금 한국이 G20 정상회의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 당신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다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딱 한 나라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줍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대개는 구라파의 유럽의 국가들이나 뭐 미주 대륙의 국가들이죠.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그때도 이미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들에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금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 자부심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국제 경기가 2008년 말 시작된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11년에 시작된 유로존 크라이시스, 이어서 이런 것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청년들이 걱정을 합니다. 삼포시대라고 해서 삼포시대가 뭔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갖고 뭐 여러 가지 그 연애도 못하고 등등 이런 걸 포기하는 이런 세대가 됐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또 오포시대에서 집 가질 건 생각도 못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때가 온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걸 갖다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변명 삼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이 한국만에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정권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유엔 사무총장 제2기에 당선되면서 5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보신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지속가능 개발 전략이라든지 등등에 플러스해서 양성평등하고 그 다음에 청년 문제, 청년에게 더 밝은 미래를 주겠다. 유엔이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2012년에 당시에 28세 된 조르단의 청년을 제가 청년 문제 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아마 한 서너 살쯤 됐겠죠. 그렇게 하고 재작년에 실업 문제가 너무나 전 세계를 강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전에 오스트리아의 총리를 한 바 있던 페이만 총리를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엔 사무총장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점을 두어서 정부가 앞서 나가야 될 겁니다. 기업과 협의를 해서 어떤 인턴제를 확대한다든지 산학협동을 확대하든지 이런 우리의 꿈이 많은 청년들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고 국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냥 포기하는 이런 세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정부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제가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저의 그 경험, 식견, 인맥, 휴먼 네트워크, 제가 거의 193개국의 세계 지도자들을 전부 다 잘 알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는 또 이 아주 훌륭하신 그 이충렬공을 탄생을 한 이런 자리입니다. 이 도시입니다. 이분이 나라가 정말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전장터에 나가고 적군을 물리치고 이런 그 아주 좋은 그 위대한 그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든지 같이 일하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 캐치프레이즈로서 유엔 사무총장 제2기 당선할 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같이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기업, 학계 또 이 시민단체 다 노력하면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연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시야를 이제 바깥으로 돌려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높이하고 세계가 우리를 여러분들을 보는 눈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을 상당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밑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것이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었습니다. 이 정부 지도자들에게 좀 더 개동에 대한 원조도 늘려주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상당히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내 고향, 내 도시가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내 지방의 이 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소위 예산 투쟁을 하고, 정부 지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다른 일이 없으면 진짜 볼런티어로라도 나가서 한번 세계에 어려운 데도 다녀보고 이런 거 스피리트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다니면서 아주 어려운 데 가 있는데 갑자기 한국 청년들을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제가 자원봉사하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원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스럽더군요. 나보고 하라면 그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요즘 다니면서 한옥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호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좋은 호텔에서 아주 그야말로 5스타, 4스타 호텔에서 머물면서 하다가 요즘 그야말로 온돌방에서 그 화장실도 하나뿐이 없는 이런 데에서 같이 직원들하고 잠을 자고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일한 그 세계를 좀 더 알겠다. 세계 인류들하고 같이 한번 고통을 나눠보겠다.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 그러니까 패션, 이런 거를
남을 배려하는 그 컴패션과 함께 엮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훨씬 더 밝고 여러분들의 장래도 훨씬 더 성숙할 수 있다.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주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준 곳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그 투쟁이 있었고 또 많은 그 예술인들이 여기서 와서 또 예술로도 세계적인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러한 그 전통, 자질,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발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은 없지만은 미력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네.